자, 시황센터로 넘어갑니다. 어이지 앵커 그리고 김진양 기자 두 분 전해주시죠. 네, 간밤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욕 증시가 3거래일 만에 반등 주는 모습입니다. 미국 경제에 대한 개선 회복 기대감에 다시금 자신감을 얻었고요. 이와 함께 중국 증시 역시 안정권에 접어들면서 전반적인 투자 심리도 개선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마감가 확인해 보시죠. 다우지수가 큰 폭으로 올라서면서 16,350포인트 선을 회복했습니다. 나스닥 지수 장중 고점 더욱더 높였는데요. 4,749포인트 선 마감가로 집계되고 있고요. S&P 500 지수 역시 2% 넘게 오르면서 1,948포인트 선 기록했습니다. 네, 하루 동안의 양상 찬찬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다우지수부터 흐름을 체크해보면요. 그동안 중국에 대한 우려감이 상당히 또 불거지는 모습이었었는데 전성절을 앞두고서 어제 중국 증시가 안정권에 접어든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 이 영향에 투자 심리는 안정된 모습을 보였었고요. 미국 증시가 지난 이틀 내에 큰 폭으로 빠졌었죠. 이에 대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장 초반부터 갭상승 출발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날 미국 내에서도 이슈가 참 많았습니다. 먼저 지표들 참 체크를 해보면요. 이번 주 금요일에 8월 고용지표 발표를 앞두고서 이날 발표됐던 ADP 비농업 고용 변화가 예상치는 밑돌았습니다. 하지만 견조한 흐름은 이어가고 있다라는 평가도 이어졌었고요. 고용지표 부진에 이어서 최근엔 또 제조업 지표에 대한 관심도도 상당히 높은데요. 7월 공장 주문이 예상치를 밑돈 결과 0.4% 증가에 그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반면에 2분기 생산성은 3.3% 상승하면서 예상치와 지난 분기치를 훌쩍 웃돈 것으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표는 다소 엇갈렸었지만 전반적으로 사자세가 우세한 가운데 상승권을 꾸준히 유지하는 모습이었었고요. 장 후반 들어서 더욱더 고점을 높였는데요. 미국의 연준 베이지부 공개 시점입니다. 중국 경제 부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좀 우려할 만하지만 미국 경제 전반적으로 회복세가 견조하다는 평가 이어졌고요. 이 같은 평가에 시장은 강하게 집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IT 기술주들이 힘을 주면서 다우지수를 견인했고요. 1.82% 오르면서 16,351포인트 선의 종가로 마무리됐습니다. 이어서 S&P 500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 섹터가 모두 오르면서 전반적으로 사자의 매기가 좀 강했습니다. 특히 저가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됐던 기술주 그리고 운송주가 강했었고요. 그동안 낙폭이 컸었던 금융주 가운데서도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되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1.83% 장중 고점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나스닥 지수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통 IT 기술주가 강했었고요. 바이오테크 인덱스도 3% 넘는 강세를 보이면서 지수를 견인했습니다. 특히 장 후반 들어서 미국의 베이지부 공개가 되면서 이들 종목들에 대한 강력한 매수세가 자신감을 얻으면서 더 매기가 형성됐고요. 나스닥 지수는 2.5% 가깝게 오르면서 4,749포인트 선의 종가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3대 지수 가뿐하게 올라서는 모습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들 외신통에 들어보겠습니다. 김진양 기자 전해주시죠. 네, 지난밤 해외에 전해진 주요 경제 이슈들 외신통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시장에서는요, 금리 인상과 관련된 일거수일투족에 모두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날에는 미국 경제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전해졌습니다. 자세한 내용 외신통에서 확인합니다. 네, 현지 시간으로 2일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경기 동향 보고서인 베이지북을 발표했는데요. 7월 초부터 8월에 이르는 기간 동안 미국 경제는 다소 더디지만 점진적인 성장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소비 지출은 확대됐지만 달러 강세와 유가 하락이 제조업에 다소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평가입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요. 전체 12개 지역 가운데 6개 지역에서 점진적인 성장을, 뉴욕과 필라델피아 등 5개 지역에서 완만한 성장을 했다고 베이지북은 평가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가장 먼저 언급됐습니다. 전반적으로는 긍정적인 분위기가 포착됐지만 뉴욕과 캔자스시티에서는 제조업 활동의 감소가, 클리블랜드와 댈러스 지역에서는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이 혼재된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이 밖에 부동산 시장과 소매업, 비금융 제조업에서도 양호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노동력 수요가 점진적인 증가를 보였다고 베이지북은 전했는데요. 이 같은 현상이 일부 업종에서 임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다만 물가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변동을 보이지 않았거나 아주 약간만 상승했다고 베이지북은 언급했습니다. 이날에는요, 고용 지표도 하나 발표됐습니다. 8월의 고용 보고서의 선행 지표격으로 보이는 ADP의 민간 고용 동향인데요. 시장의 예상에는 하회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외신통에서 확인합니다.
네, 지난달 민간 시장 조사업체인 ADP는 8월에 민간 고용이 19만 명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시장의 예상치 20만 명에는 다소 못 미친 결과인데요. 다만 직전월의 수정치 18만 5천 명보다는 양호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업종별 동향을 보자면요. 제조업에서의 고용이 17,000명, 서비스업에서의 고용이 17만 3천 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 규모별로는요. 500명 이상의 대기업에서의 고용이 4만 명, 50명에서 499명의 중형기업이 6만 6천 명, 50인 이하 소형기업에서의 고용이 8만 5천 명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DP의 고용지표는 오는 4일 발표되는 노동부의 고용보고서의 선행 지표격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시장에서는 정부 부문을 포함한 비농업 부문의 신규 취업자 수가 22만 명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실업률은 전달보다 0.1%포인트 떨어진 5.2%로 예상됩니다. 마크 잔디 무디스 애널리스트는 글로벌 금융시장이 흔들리고 있지만 아직까지 미국의 고용시장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에너지 부문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고용 증가율은 여전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지금까지 외신 통해 살펴본 주요 이슈였습니다. 네, 자 외신 통해서 주요 이슈들 좀 살펴봤고요. 그 전에 이제 증시 지수별 마감 상황도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지수 내 구성 종목들 개별 종목 마감 상황은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저희가 자세히 좀 알아보도록 하고요. 종목별 외신 소식 이후에 또 종목별 외신 소식도 함께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시황센터로 넘어갑니다. 어이지 앵커 그리고 김진양 기자 계속해서 전해주시죠. 네, 종목별 움직임 체크해보겠습니다. 다우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30개 구성 종목 가운데서 이날 29개 종목이 상승에 이름을 올렸고요. 1개 종목만이 하락권에서 거래를 마친 모습이었습니다. 가장 좋았던 쪽은 단연 IT였습니다.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IBM 함께 오름 시세로 거래를 마감 지었었고요. 이와 더불어서 이 제너럴 일렉트리스, 그리고 캐터필러, 또 제조사들이 흐름이 좋았던 가운데 소매 판매 섹터인 맥도날드와 월트디즈니도 2% 넘는 강세권에서 거래를 마감 지었습니다. 반면에 쉐브론 텍사코 홀로 약세로 거래를 마감 지었는데요. 이 베이지북에서는 최근 유가 동향과 더불어서 에너지 기업들에 대한 우려 섞인 평가를 내놨는데 이 같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장 후반 들어서 에너지 몇몇 기업들에 한해서는 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대형주 중심의 S&P 500 섹터의 흐름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전 섹터가 강한 랠리를 보였었고요. 가장 좋았던 쪽이 IT였습니다. 반도체 기술주가 2.26%의 강한 상승 흐름을 나타냈고요. 산업재와 건축, 바이오 헬스케어 섹터도 2% 넘는 상승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뒤를 이어서 자본재와 금융, 에너지도 상승 랠리를 보였습니다. 이날 특징주 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이오 종목들이 흐름이 좋았었는데요. 암젠이 중요한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주가도 이에 화답했습니다. 암젠의 편두통 치료제죠. 노바티스와 함께 골다공증 치료제 UCB의 연구 결과 경쟁사인 일라일리의 효능보다 더 좋다라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투자자문사인 잭슨은 이 같은 포인트를 제시하면서 매수 추천 리스트에 올렸고요. 향후 신약 효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주가 역시 시장 영향과 더불어서 이 같은 약 효과에 대한 기대감 함께 반영이 됐고요. 고점 부근에서 거래 마감 지었습니다. 3.28% 오른 152달러 수준에서 거래를 마친 모습입니다. 이어서 항공주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섹터 대비 운송 그리고 특히 항공주들이 이날 유가 하락에도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시장에서는 유가의 최근 변동성과 함께 저유가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항공주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미국의 에너지 정보청이 지난주에 발표했던 미국 원유 재고가 전주보다 400만 배럴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공급 우위 장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저유가 수혜주죠. 항공주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 함께 반영이 됐습니다. 델타항공 상승폭 컸습니다. 5% 넘게 올랐고요. 아메리칸 에어라인도 5% 넘는 상승, 사우스웨스트 항공이 3.74% 흐름이었고요. 젯블루는 6%의 급등 양상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 전반적으로 사자세가 강했던 하루였습니다. 그 가운데서 실적이 좋았던 종목 중심으로는 더욱더 강력한 매기가 형성되기도 했는데요. 그 밖에 특징주 소식들 외신 통해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김진양 기자. 네, 뉴욕 증시에서 특징적 움직임 보였던 종목들 외신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날 액션 카메라 업체죠. 고프로가 장 초반 9%가 넘는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이는 모두 공급 업체
부품 공부업체에 대한 실적 전망에 대한 실망감 때문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외신 통해서 확인합니다. 현지 시간으로 2일 마켓워치에 따르면 액션캠 제조업체 고프로는 개장 초반 주가가 9.6%나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지난 3월 16일 이후 최저치에 근접한 수준이었는데요. 이 원인은 모두 액션캠에 사용되는 반도체 제조업체 암바렐라에 있었습니다. 앞서 암바렐라는 이날 3분기 매출이 전분기 대비로도 또 전년 대비로도 모두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암바렐라의 이 같은 예상은 고프로의 신제품 출시에도 모두 영향을 줄 것으로 시장은 전망했는데요. 비슷한 시기 샤오미에서도 액션캠 신제품이 나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실망감은 더욱더 커졌습니다. 이에 대해 고프로는 즉각적인 반응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시장 전문가들도 투자 의견을 조정할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확신할 수는 없지만 연말까지 암바렐라 제품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카메라가 나올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말한 짐 더피 스티페 리켈라우스 애널리스트는 여러 가지 리스크와 기대감을 고려해 봤을 때 고프로의 성장 가능성은 아직 유효하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고프로의 주가는 지난 3달간 32%나 하락했습니다. 같은 기간 S&P 500 지수가 8.7% 떨어진 것과 비교하면 낙폭은 비교적 큰 편입니다. 네, 실적 발표한 기업 소식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세금 전문 업체 H&R 블록인데요. 적자 전환 소식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외신 통해 보겠습니다. 네, 현지 시간으로 2일입니다. H&R 블록은 1분기 회계연도에 9,970만 달러의 순손실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적자 전환을 한 것인데요. 주당 순손실 기준으로 보자면요. 36센트, 일회성 비용을 제외한 주당 순손실로는 35센트를 기록했습니다. 시장의 예상치 41센트 순손실보다는 양호한 모습이었습니다. 이 기간 매출은 1억 3,777만 달러로 집계됐는데요. 예상치 1억 3,640만 달러보다도 양호한 결과였습니다. 이와 함께 H&R 블록은요, 자사주 매입 소식도 전했습니다. 총 15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하겠다고 밝힌 건데요. 주당 매입 가격은 32.25달러에서 37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이들은 전했습니다. 주식 양도 의사가 있는 주주들은 10월 2일 이전에 진행을 해달라고 이들은 덧붙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외신 통해 살펴본 해외 주요 종목 뉴스였습니다. 네, 이렇게 종목별 마감 상황 그리고 종목에 관련된 외신 소식들 함께 좀 알아봤습니다. 그럼 유럽 증시는 또 어떻게 마감이 되었는지 그리고 유가가 좀 다소 올랐다고 하는데요. 유가를 비롯해서 상품 환율 채권 시장 마감 상황도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이제커가 전해드립니다. 앞서 마감했던 유럽 증시에도 상승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미국의 베이지북이 공개되기 전에 마감이 됐는데요. 일단은 최근에 반발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상승권에서 거래를 마친 모습입니다. 주요국 마감가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국 푸츠백 지수가 0.41% 반등에 나섰습니다. 독일 닥스 지수는 0.3%, 프랑스 까크 지수가 0.3% 함께 오르면서 4,554포인트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상품 시장 점검하겠습니다. 국제유가가 반등에 나선 모습이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0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가 배럴당 46달러 25센트를 기록했는데요. 개장 초반에는 증시 안정의 급등 양상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어서 발표가 됐었던 주간 원유 재고가 증가했다는 소식 들려오면서 상승폭을 일정 부분 반납했고요. 2% 상승에 그친 모습이었습니다. 반면에 달러 흐름을 보면요. 금값 흐름을 보면 달러와 강세 영향의 하락권에서 거래를 마감지었습니다. 금값은 온스당 1,133달러 60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곡물 가격 대체로 내렸는데요. 옥수수 가격 역시 함께 내리면서 부실당 0.3%가량 밀린 모습으로 거래를 마감지었습니다. 3달러 67센트의 거래를 마감지었습니다. 주요 지수까지 이어서 확인해 보면요. 반도체 종목들 일제히 오르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역시 2% 넘는 반등 흐름을 보였고요. 600포인트를 회복하면서 602.21포인트의 거래를 마감지었습니다. 증시 안정에 따라 공포지수인 빅스지수는 급락하는 영향이 나타났고요. BDI 발틱 운임지수는 5포인트가량 내리면서 906포인트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외환채권 시장까지 점검해 보겠습니다. 어제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 변동성 컸습니다. 중국 증시가 장 초반에는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났다가 장 후반 들어서 소폭 상승세로 전환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에 따라서 원달러 환율도 이에 동조하는 양상 이어졌고요. 9원 가까이 오르면서 1,180원 70전으로 종가 형성했습니다. 간밤의 달러 흐름은 강세 띄면서 0.4% 오른 달러 인덱스 95.88포인트를 기록했고요.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전거래일보다 소폭 오르면서 2.19%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마감 동향이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글로벌 마감 동향까지 모두 다 좀 살펴봤습니다. 자, 토마토 모닝쇼 1부 순서 여기서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저희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